안녕하세요. 이충인입니다. 어느덧 영상도, 이게 몇 번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산 6번째, 7번째 되는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벌써 7번째 영상이고,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출근한 지도 휴일 포함해서 6일 차고, 그리고 뭐 아직 한참 멀었지만 뭐 그 짧은 과정 안에 뭐 셀카로 찍었다가 그 컴퓨터 화면도 나오게 하는 법을 알게 돼서 오늘은 그간 있었던 날짜 중에서 마음이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원래 쓰고 싶었던 제가 이건 평소에 다른 거 할 때 쓰는 마이크인데요. 이거를 지금 노트북에 연결을 하기가 좀 까다롭다가 주말에 조그만한 부품을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끼웠는데 이거보다는 어제 마이크의 소리가 조금은 더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조작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이걸로 했는데 괜찮다 싶으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촬영하기 상당히 편해진 상태가 됩니다. 새로 간 직장에서 업무 난이도가 그렇게 지금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수랑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네, 아까 사수랑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 거는 무척이나 자연스럽고 또 얘기하는 게 재밌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습니까? 이렇게 재밌습니까도 되게 이상한데 그렇게 했는데 다시 여기 앉으니까 아, 이 좀 경직이 되네요. 네. 그래서 그건 여전히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좀 자리를 잡겠죠? 어, 얘기를 이어서 해보자면 저번에 큰아빠 집에서 그 조명에 되게 제가 매료가 됐었다는 설명을 했었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해가 아마 2000년도였을 겁니다. 중학교 5학년 2000년도 맞네요. 2000년도가 딱 되고 4월쯤인가 영국으로 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영국 네,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도 영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낌이 조금 기억이 납니다. 영국 런던을 대표하는 공항이 히드로 공항이라는 곳인데 그 히드로 공항에 처음 도착해서 그 특유의 영국 냄새, 영국 공항에 딱 밟자마자 맞는 그 냄새도 있었고, 그리고 그 해질녘에 도착을 했었는데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에 구름도 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비행기가 워낙
많이 지나갔는데 그 비행기가 남겨놓는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랑 구름이랑 섞여서 하늘이 되게 다채로웠는데 그 영국 특유의 그 하늘빛, 그 석양 이런 것들이 딱 비치면서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하늘의 컬러, 그 주황도 아닌 정말 그 다채로운 컬러를 봤었어요. 한국 하늘은 상대적으로 밋밋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옆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하늘이 엄청나게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날씨가 맑아도 하늘이 파란 것을 좀처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 안개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좋은 날에도 어쨌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기후나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게 하늘이 정말 이렇게 쨍해요. 그래서 날씨가 맑을 때는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뭐 어쨌든 그 영국에 도착을 했고 또 예,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아버지께서는 어, 그 발도르프 교육,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그 발도르프 교육을 이제 막 배우고 계셨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이스트 서섹스라는 지역에 포리스트 로우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포리스트 로우라는 마을을 제가 한 중학생 이후로는 아직 지금 못 가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거기를 거의 우선적으로 좀 가보고 싶은데 저한테는 정말 정말 좋은 느낌의 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시간이 한 20몇 년 지나면 아예 도시가 달라져 있겠지만 그 마을은 여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전함을 좀 만끽하고 싶습니다. 영국에 있는 가장 예쁜 마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국에 있는 마을들은 대부분 예쁜 마을이 많아요. 그 포리스트로우라는 마을에 아버지는 에머슨 칼리지라는 그, 그 대학 같은 곳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계셨던 것 같고, 저는 처음에는 다른 학교를 갔지만 나중에 마이클 홀이라는 또 발도르프 교육, 그 마을이 약간 발도르프 교육과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도르프 학교가 되게 관여를 많이 한 마을이에요. 약간 발도르프 마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동네 안에 일부 구역은 이 발도르프 계열의 그 마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이것도 제가 잊고 살고 있었어요. 지금 설명하다 기억나는데, 발도르프라는 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교육이라는 거를 좀 넘어서서 이게 약간 좀 되게 포괄적인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이 발도르프라는 거 안에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예술, 뭐 음악이든 석공이든 목공이든 뭐 공예든 뭐 어떤 색감이든 뭐 무용이든 몸짓이든 톤이든 뭐 이런 모든 어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각 영역에서 어느 나이 때 어떤 순서대로 어떤 걸 지향하며 어떤 걸 지양하며 터득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건축물에 약간 직선이 없는 건축물 다 조금 이렇게 각도가 직각이 아니에요. 직선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각이 없는 건축물이 많고 지붕 같은 것들도 뭐 아예 평평하다거나 아예 뾰족하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약간 바위를 깎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형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자체도 그런 건물들이 많고, 그런 학교의 건물들과 비슷한 언어로 지어진 마을이 학교 옆에 있었어요. 이게 봐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을 해도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은 영국의 포리스트 로우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포리스트 로우 안에 에머슨 칼리지, 그리고 마이클 홀 스쿨, 이렇게 이 발도르프와 관련된 학교들이 있고, 마이클 홀 스쿨은 초중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 홀 스쿨 옆에 마이클 필즈라는 또 다른 조그만 이 마을, 하여튼 이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바로 그 루돌프 슈타이너가 만든 발도르프 사상에 입각하여 지어진 건축물과 도시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음. 어쨌든 이 포리스트로우라는 마을에 제가 처음 이제 갔고, 아버지는 돈을 버시는 입장은 아니셔서 아마 친할머니로부터 도움을 받고 계셨을 거예요. 친할머니는 뭐 부자는 아니셨지만 할아버지께서 좀 자수성가로 이렇게 한의원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도 스펙타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뒤늦은 유학 생활을 좀 뒷바라지를 하실 수 있으셨나 봐요. 하지만 넉넉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임시로 머물렀던 곳은 어느 분의 다락방이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다락방에 머물렀는데, 그걸 제가 어디 기록을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다락방 기록을 해두고, 네, 그래서 영국 집이라는 곳에 처음 들어갔어요. 영국 집은 대부분 목조주택이고, 기본 2층이고 일부 주택은 3층 이상 있습니다. 제가 갔던 이 집은 어, 그, 영국의 전형적인 집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좀 좁은 층으로 1층, 2층, 3층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있었을 수도 있겠다. 1층, 2층, 3층 이렇게 아주 좁아요. 이 한 층당 몇 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있고, 실제로 천장에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그 사다리로 기어 올라가면은 이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 다락방을 임시로 빌려서 그때 아버지랑 저랑 또 그때 사촌 형이 같이 갔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안 묵었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그 특유의 영국 집의 아늑함과 그리고 카페트를 밟는다는 그 느낌들, 그리고 지금은 다락방이라고 하면 뭔가 뉘앙스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다락방이라는 것도 좀 신기하고, 아늑한 경험에 속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긍정적인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치원 시절에 엄마의 첫 번째 집, 거기서 즐겨 했던 놀이가,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텐데, 의자를 이제 벌려놓고 그 위에 이불을 씌워서 속에 들어가가지고 약간 텐트 쳐놓은 듯한 저는 그걸 아마 집놀이라고 불렀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이불 들고 와가지고 식탁이나 의자 위에 이렇게 씌워서 저는 밑에 숨어 들어가고, 마치 노포처럼 이제 뭐 의자 다리 밑으로 이제 물건을 주면 제가 막 물건을 가져가고, 뭐 다시 뭐 돈을 내뱉어 주고 막 이런 놀이를 했었거든요. 그거의 약간 성인 버전이 이 다락방 같은 거였죠. 되게 작은 공간에 지붕은 박공 지붕이고, 바닥은 폭신폭신한 카페트고, 조명도 아늑하고, 온도도 따뜻하고,
독특한 그 외국의 냄새가 있고 그런 집에서 잠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아버지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게 68 하우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길가에 집 번호들이 있는데 68번 집이었어요.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기억은 안 나네요. 아마 한 2년 정도는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그 개 중에서는 그래도 좀 살았던, 그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년은 넘게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네, 그 여기는 좀 전형적인 영국집 중에 하나였고, 사실 이 집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은 어떤 감흥은 없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하지만 영국 집과 관련돼서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당연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잔디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집들 항상 뒷마당이 있는데 그 뒷마당에 잔디를 가꾸느라고 최소한의 이 모우잉을 하거든요. 잔디 깎기 기계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던 이 생각,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본 바 있고, 그리고 1, 2층 맨날 오가는 그런 체험을 했고, 그 주방에서 뭐 쿠키를 굽는다거나 뭐 케이크를 굽는다거나 그런 경험도 그때 여러 번 했었죠. 어, 그리고 영국집은 다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겨울이 엄청 춥진 않지만 되게 쌀쌀하거든요. 으슬으슬하고. 그 라디에이터 위로 이제 막 열기가 올라오면은 거기다가 뭐 신발 빨아서 뒤집어서 말리고 뭐 그러기도 했었고. 뭐 그 정도의 기억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68 하우스보다 훨씬 더 저한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어떤 그 당시에 그 풍경은 뭐냐면 이 포리스트로라는 마을이 그 할로윈이 되면 할로윈이라는 게 미국 문화라고 제가 알고, 미국 문화는 사실 아니다. 뭐 거쳐 올라가면 약간 켈트족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영국의 입장에서 할로윈이 뭐 완전히 전통 고유 문화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 되게 이 할로윈을 그 재밌게 즐기는 걸 했었어요.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같은 반 애들 따라서 그 뭐 대단하게 분장은 안 하고요.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그렇게 분장하듯이 괴팍한 분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귀엽게 자기가 차려입고 싶은 대로, 아니면 뭐 호박 마스크를 쓴다거나 마녀의 어떤 그런 걸 한다거나 해서 애들끼리 봉지를 막 들고 다니면 집집마다 창가에 이 호박 촛불 같은 것들을 켜놓습니다. 그 호박 촛불이 있는 집을 찾아가서 똑똑해서 그 외치면 사람들이 먹을 거를 이제 그 봉지에 담아주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때가 엄청나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그 마을에 어둑어둑한 이제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언덕도 좀 있고 뭐 길도 좀 있고 집들도 듬성듬성 있고 영화에서 보는 미국의 분위기랑은 사뭇 다른 그런 풍경, 그 되게 영국적인 그 마을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희미하게 꿈뻑꿈뻑꿈뻑 창가에 이렇게 하는 그 호박들의 불빛, 약간 공기는 첩첩한데 그 호박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어떤 집은 서너 개씩 이렇게 막 이렇게 펴놨거든요. 멀리서 보면은 긴가민가 하다가 가까이 가면 이게 호박이구나 이러면서 기뻐서 막 찾아가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느낌이 되게 예뻤어요. 그 마을이 예쁘고 참 그 마을이 아마 유독 더 그랬겠지만
왜냐면 발도르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마을이라서 가게들도 발도르프와 관련된 제품 파는 가게들이 많았거든요. 뭐 유기농 음식을 판다거나 뭐 화장품도 유기농을 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조각품이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걸 파는 마을이 되게 많았는데 그 호박이나 이런 촛불이나 이런 것들도 그 인위적인 어떤 디지털적인 어떤 상업적인 느낌의 그런 텍스처보다는 이제 실제로 이제 호박을 파가지고 눈을 뚫어서 그 안에 양초를 넣어서 이렇게 불을 밝힌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라서 아주 그 내추럴한 느낌이 잘 살아 있었고, 또 창문들도 뭐 우리나라처럼 저런 흰색 샤시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옛날부터 그냥 고쳐 쓰는 약간 얇고 녹슨 그런 창문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 사이에 이렇게 적당하게 호박들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꼭 다시 보고 싶은 풍경 중에 하나예요. Forest Row 할로윈. 할로윈 스펠링이 뭐지? L이 한 개인가? 참 좋았습니다. 또 20분이 넘었네요. 포레스트 로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집을 갔냐? 이사를 두 번 더 갔어요. 하나는 메이필드 애비뉴라는 집에서 또 한동안 머물렀었고, 또 하나는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semi detached, 스펠링 이게 맞나? 하우스에 살았어요. 어, 아버지가 영국에 계시면서 이제 제가 새어머니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채널의 취지랑은 안 맞는 얘기지만 하여튼 다이나믹했어요. 그 어린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지도 몰랐고, 갑자기 이제 새어머니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어요. 막 갑자기 동생도 생기려고 하고, 그래서 가뜩이나 사춘기 같은 그런 시기인데 맞물려서 폭발을 했죠. 어, 그, 저는 하여튼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유학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 할머니로부터 원조도 좀 끊긴 순간들이 있었나 봐요. 이런 얘기까지 참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제 삶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안정적으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같은 마을 안에서도 좀 자주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하더라도 뭐 다락방, 68 하우스, 그리고 뭐 메이필드 애비뉴, 세미 디타치 하우스 벌써 네 군데인데 뭐 여기서 한두 군데 더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이렇게까지 하다가 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음, 하여튼 여러 가지 집에 살았는데 어, 음, 그 하여튼 제가 새어머니라든지 아버지 요거는 끊고 다시 좀 해야겠습니다.